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친구나 가족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준다고 느끼시나요?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며 내 이야기에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오늘 저는 이해와 메모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AI 챗 스튜디오에서 AI 메이트 개발을 하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컨텍스트 어웨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주는 것은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고, 잘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잘 대화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와 관계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며 서로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이트에서는 컨텍스트 어웨어를 상대방의 대화 속에 숨겨진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메모리라는 개념을 통해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발표 순서입니다.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아키텍처와 결론입니다. 메모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엔델 털빙의 기억 모형에 대해 잠깐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감각 기억,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입니다. 먼저 감각 기억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정보가 처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요. 눈으로 본 이미지나 귀로 들은 소리가 감각 기억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되고 정보는 빠르게 처리되죠. 그리고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잠시 저장하고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장을 볼 계획을 잠시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단기 기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가 보다 더 의식적으로 처리되게 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청킹, 군집화라는 과정을 통해 친숙한 정보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억은 상대적으로 정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또는 개인의 경험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고요. 장기 기억은 회상처럼 반복과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주제와 관련된 맥락에 따라 크게 숏텀 메모리 그리고 롱텀 메모리로 정의한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메모리 시스템은 사람의 기억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맥락을 관리하고 유지시켜주는 숏텀 메모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숏텀 메모리의 핵심은 최근에 일어난 주변 상황을 컨텍스트로 주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요. 크게는 스레드와 에피소드 메모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레드 메모리는 대화의 컨텍스트 유지를 위해 주제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주제를 클러스터링을 하고 주제가 전환되는 것도 스레드 메모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전환되면 에피소드 메모리로 밀어넣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에피소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어디서 언제
그리고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일정과 계획 또는 기념일과 같은 정보를 굉장히 덴시티하게 메모라이즈하여 관련된 메모리는 프라이어티 스코어와 함께 해마 메모리하고도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숏텀 메모리는 연관된 맥락에 따라 렐러번스하게 참고되는 요소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if 카카오 끝나고 판교에서 밥을 먹고 갈까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스레드 메모리에서는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요. 유사한 주제가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대화 중에 주제가 전환되게 되면 메모라이즈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판교에서 밥을 먹고 갈까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때는 식사와 식사 계획이라는 주제로 흐름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전환되게 되면 이때 있었던 스레드는 에피소드와 같은 과정을 통해 메모라이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숏텀은 타임 디케이 기반으로 렐러번스한 메모리를 제공하여 메이트가 연관성이 높은 메모리만 참고하여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럼 숏텀 메모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앞서 발표하신 헤르만의 사례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짧은 시간 동안 유사한 주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헤르만, 진이랑 판교에서 식사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룹방에 있는 카나에게 어떤 곳이 좋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대화의 맥락은 식사 또는 식사 계획인데요. 저희는 주제가 이어지는지 더 잘 관리를 하기 위해 의도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식사가 어떻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의 정보를 액션하는 의도를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는 앞선 질문에 확인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카나야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카나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맥락 기반을 참고하여 카나는 우리에게 어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줄까요? 판교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 맵에 있는 링크와 함께 저에게 대화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주제 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스레드와 에피소드 그리고 렐러번스한 컨텍스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는 회사라는 공간으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에 10월 생일자가 많이 있어요. 단체로 생일 파티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땡땡땡에서 할까요? 이 대화의 주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생일 또는 생일 파티와 같은 주제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레드 메모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주제가 전환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간회의 끝나고 이어서 얘기할게요. 오늘 주간회의는 R7 16시에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 대화의 맥락은 회의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데요. 생일에서 회의로 주제가 전환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제가 전환된 경우 생일이라는 주제는 에피소드 메모리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덴시티한 정보만 에피소드 메모리화 되는데요. 핵심 주제로 단체 생일 파티, 10월 생일자, 우리 팀, 회식 이러한 정보들이 에피소드 메모리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 상황에서 다시 그 그룹방에서 생일과 관련된 주제가 이어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생일 파티 날짜는 21일은 어떠세요? 네, 21일 가능합니다. 그럼 21일로 회식 날짜를 잡을게요. 19시 3층에서 보겠습니다. 생일이라는 주제로 또 다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지금 이어지는 생일이라는 맥락은 어떠한 컨텍스트만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성과 연관성이 높은 렐러번스한 컨텍스트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앞에 있었던 덴시티한 에피소드 메모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10월 21일 회식 날짜를 잡았지만 연관된 내용으로 단체 생일 파티가 같이 있을 거고 10월 생일자 그리고 우리 팀 회식이라는 정보를 참고하여 가장 의미 있는 컨텍스트만 맥락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피소드화된 메모리는 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귓속말이라는 기능입니다. 회식날 생일 파티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상황 파악을 위해서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귓속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팀이 왜 이날 생일 파티를 하는지 알려달라고 나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팀 생일 파티를 왜 회식날 하는지 알려줘. 그럼 귓속말에 있는 나나는 우리 팀의 10월에 생일 파티를 회식날 같이 하기로 한 이유는 10월에 생일자가 많아서 단체 생일 파티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회식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에피소드 메모리 기반으로 저에게 이러한 답변을 해주는데요. 이처럼 숏텀 메모리는 대화의 맥락을 유지할 때도 쓰이고 렐러번스한 컨텍스트를 참고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리플렉션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빠른 상황 파악을 하는 기능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숏텀 메모리의 핵심은 스레드와 에피소드 메모리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유사한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과 기억 정보를 상위 랭크에 반영합니다. 최신성이 갖는 의미는 최근에 접근된 기억을 우선적으로 참고하는 것을 말하고요. 연관성은 비슷한 주제나 맥락이 있는 기억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프라이어리티 스코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중요도가 낮다라고 판단하여 유사한 주제의 컨텍스트 범위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위 랭크로 정리된 정보가 도출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보다 맞는 적절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롱텀 메모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기 전에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시멘틱 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인지과학에서 시멘틱 메모리는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기억으로 망각이 적게 일어나는 범위를 말합니다. 즉, 의미기억은 개념들을 카테고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사과는 과일이고 먹을 수 있고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일련의 정보가 의미기억을 통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멘틱 메모리의 개념을 이곳에서 확장하여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용자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기억을 형성하는 데 개념 도입을 위해 여러 카테고리의 해마 메모리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기억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상호작용 시 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예시입니다. 헤르만 진이랑 판교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제가 나나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나는 해마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저에게 더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강관리 중이니까 야채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는 비건 레스토랑을 몇 곳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저에게 대화를 해줍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대화 속에 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판교 근처에 비건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했다라는 이런 선호 정보를 활용하여 저에게는 이런 맞춤화된 답변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메이트는 사용자의 장기적인 선호도를 반영하여 더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바쁜 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나나에게 요즘 피로가 잘 안 풀리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나는 앱 오픈 일정 때문에 많이 바빠서 피로가 쌓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음악을 추천해 볼까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가능할까요? 숏텀 메모리와 해마 메모리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마의 여러 카테고리 중 선호 정보와 같은 기억을 기반으로 저에게는 단순히 피곤하시겠네요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제가 피곤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음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그런 기반으로 저의 상황을 이해하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마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 메모리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의 경험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 그리고 미래의 계획과 목표가 해마 메모리에 저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리플렉션과 플래닝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경험이 있을 때 해마 메모리는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저장된 정보와 병합을 하거나 또는 기존 정보와 충돌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결정할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기억을 갱신합니다. 머지는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두 정보를 통합하여 더 풍부한 메모리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나중에 관련된 경험이 추가된다면 이 정보를 병합하여 보다 완전한 맥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컴플리트는 기존의 기억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떠한 이벤트를 계획했다고 하지만 다시 취소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선호했다가 다시 이런 게 변경되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미래에 더 적합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지 두 가지 정보를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리플렉션은 반추하는 과정으로 과거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해마 메모리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반추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사용자가 메이트와 상호작용을 시작하면 메이트는 내부적으로 대화 엔진과 멀티플로우라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대화의 의도와 현재 문맥을 추적하며 이를 통한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렐러번스한 컨텍스트를 주입받기 위해 메모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숏텀 메모리는 단기적으로 대화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하는 시스템이고, 해마 메모리는 장기적인 기억을 다루며 사용자의 주요 경험이나 사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지시사항 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사용자 또는 상황에 따른 비해별 저지먼트와 같은 레이어와 결합되어 맞춤형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컨텍스트 어웨어 그리고 메모리. 메이트는 숏텀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라는 두 가지 메모리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과 미래의 목표까지 반영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시스템의 실시간 상호작용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이트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언어 모델의 발전과 함께 더 자연스럽고 믿을 수 있는 대화형 에이전트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컨텍스트 어웨어 메모리를 발표한 AI 메이트 개발의 캐서린입니다. 관심 갖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